이쪽 영역이 이제 서방 쪽에 이게 얼마나 살벌하냐 보세요. BA가 이제 비행 자동 제어를 공급을 했는데 소프트웨어를 그 자동 제어하려면 뭐 움직여야 되니까 모터 같은 거 액추에이터라 그러거든요. 뭐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 데이터 신호 받고 딱 움직여주는 거. 그 이제 그거 부품은 또 레이시온에서 공급받았다. 그럼 레이시온이 이거 어떻게 했어? 원래는 구드리치라는 회사 거예요 이게. 근데 2012년에 구드리치가 부도가 났어. 부도라기보다 회사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구드리치가 이쪽 파트를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라는 데가 인수를 했어요. 근데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는 2년 있다가 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의 이쪽 파트가 레이시온이 인수했는데 레이시온이 이거 인수하면서 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의 저기 그 로고가 마음에 들었나 봐. 로고가 색깔만 다르지 똑같잖아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하고 레이시온하고. 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텐데. 아무튼 레이시온이 다 인수했어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문을 닫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시기냐면 2012년에서 2020년이 KC390 개발하던 막바지 기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KC390을 개발하는 엠브라이어는 구트리치랑 계약을 해갖고 액추에이터를 쓰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갑자기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로 갔다가 그 부품이 물론 그거 전체는 이제 BA가 꾸며졌죠. 그랬다가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레이시온에서 오고 있네. 이런 상태인 거 이게 지금 어마무시하게 살벌한 판이에요. 자, 카이가 이런 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까지 카이는 온실에서 있었다고. 국민들의 세금과 국방부라는 그늘 아래서. 나는 들어갈 준비 됐냐 이가 당신들 그거 저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롤 모델을 엠브라이어를 자꾸 들어가? 당신들 골로 갈 텐데 강사장님 골로 갑니다. 카이 이거 잘못 들어가면. 이제 OJT 끝나셨을 거 아니야. 대표이사 한지 몇 달 됐으니까. 제대로 하셔야지. 국민의 소망은 이거예요. 소명에 충실해라 이거야. 소명에. 그 소명이 뭐야? 중국을 억제하고 북한을 자유화할 수 있는 항공전력이 뭐냐? 그걸 위해서 카이가 뭘 해야겠냐? 이게 소명이다 이거야. 그럼 일단 고정액 쪽을 먼저 보자. 전투기 쪽을. 지금 웅비 저거 괜찮은 저게 이제 프랍 비행기라 그러죠. 터보 프랍이라 그러죠. 예, 저기 맨 아래 왼쪽에 있는 거 빨간 저기 자주색 있는 거 저거 이제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서 날아가는 비행기죠. 저거 지금 완성돼서 잘 쓰고 있지만 어떤 물건이든지 그냥 내깔겨두면 안 되거든. 웅비도 좀 저 상태에서도 좀 업그레이드 할 게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물건 팔다 보면 저걸 뭘로 좀 더 이렇게 상위 기종 혹은 좀 지능을 훨씬 더 강화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쪽이 있을 거예요. 아니 저거를 또 카이가 얼마나 엉뚱한지 저 터보 프랍을 또 전기로 가는 거라서 친환경 터보 프랍입니다 이러고 또 몇 억 썼어. 저 그거 보고 웃었다고. 왜 그러냐면요. 저 터보 프랍은 일종의 그 터보 엔진이잖아요. 터보 엔진이 훨씬 좋아요. 그 에너지 효율이나 에너지 밀도가. 테슬라나 저 현대자동차의 제일 큰 고민이 그거 아니에요. 배터리 무게. 그래서 저거는 그냥 그냥 간단한 드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날려야겠다. 짧은 거리. 그러면은 뭐 전기로 가는 드론이 가능하지만 저런 식의 사람이 올라타가서 큰 게 떠야 된다. 저거를 전기로 돌려? 난 좀 돌았다. 근데 그 카이가 만들어 놓은 전기로 가는 터보 프랍 비행기죠. 터보도 아니지. 전기 프랍 비행기를 보고 돌았다. 지금 고객이 찾는 게 있을 거라고 저기도. 저거 제대로 지금 하나도 업그레이드 안 하고 있어. 나 진짜 깝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FA50 블락 20 저거 뭐 공군이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공군 타령만 하고 있는데 카이가 좀 더 노력했었어야지. 아무튼 간에 저게 이제 운이 닿아가지고 폴란드나 뭐 이런 게 운이 닿아서 저게 이제 블락 20으로 갔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저게 이제 FA50이 로우엔드급의 로우 중에서 상당히 기능이 좋기 때문에 뜬 거거든요. 저 경험 살려서 뭐
롱마랑 다시 얘기를 정리를 하든지 아예 새로 개발하든지 해서 FA-XX 그래서 이거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F-16과 그리펜 사이 정도의 고급 저거보다 한 단계 높은 로우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FA-50은 좀 싼 로우고 그거보다 좀 더 비싼 로우. 그 다음에 이제 KF-21 쟤는 지금 내부 무장창을 안 했으니까 지금 짐승 모드라고요. 그래서 7.7톤 끌어안고 가겠다는 거거든. 오케이, 그 짐승 모드로 더 가시고 블락 30이 되면 스텔스 모드인데 짐승 모드든 스텔스 모드든 둘 다 전자전기 기능을 넣을 거잖아요. 그 KF-21은 지금 계획대로 가면 되고 그 다음 KF-XX 한국형 NGAD 저게 이제 미국 NGAD인데 제 미국 NGAD는 엔진 두 개 합치면은 거의 뭐 9만 파운드 나와요. 애프터버너에서 9만 파운드. 그 다음에 드라이에서 6만 파운드 나오는데 드라이에서 한 4만 한 5천이나 5만 파운드 나오고 애프터버너에서 뭐 한 7만 파운드 나오는 한국형 NGAD를 만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구상은 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풍동 실험이나 돈 안 드는 실험들을 좀 해봐야죠. 갈 일이 많아. 갈 일이 많다고요. 비행 기체 안 고쳐도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게 또 있고 지금 FA-50 블락 20처럼 그러나 FA-XX도 있고 KF-21은 앞으로 계속 가야 되고 KF-XX도 있고 할 게 꽉 차 있는데 뭐 하고 계시나? 왜 그 엉뚱하게 수송기, 민항기 이런 거에 이렇게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억제를 위한 항공전력, 북한 자유화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항공전력이거든요. 그게 카의 소명이에요. 그 항공 자주국방이라고. 이 민항기 사업하라고 국방부가 세금으로 밀어줬냐고요. 엉뚱한 생각이지. 그래서 문재인 안현호의 그림자라니까 저게. 군용수송기는 갈라파고스 이제 일본의 그 가와사키 C2 저거 저 큰 돈 들여서 개발했는데 결국은 40대도 안 만들거든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게 12, 너댓 대 되고요. 앞으로 한 20대 만들어요. 그리고 뭐 가격이 뭐 저 모양이니까 1억 7천만 달러 누가 사겠어요. 엠브라에르 KC390 쟤는 가와사키 C2보다는 못하지만 못하지만 상당히 그 착한 가격, 착한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개고생하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재인 안현호 카이 쪽에 거짓말이 있어요. 뭐냐면 저도 저게 처음에 속아서 저거 수송기 하자라고 비슷한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좀 공부해 보니까 아니더라고. 특수목적기도 군용 수송기로 할 수 있다는 거라. 공부해 보니까 저거 아닌 것 같아. 군용 수송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수송기 본연의 일, 그 다음에 공중급유기로 개조해서 쓰는 거, 그 다음에 순항미사일 대량 론칭. 요새 이제 미국의 그 래피드 드래곤이라 그래가지고 그 저걸 팔레트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박스 모양으로 된 쇠 울타리 속에다 물건 집어넣은 거. 그 팔레트 안에다가 순항 미사일들을 쭉쭉쭉쭉쭉 끼워 넣어가지고 그걸 그 수송기에서 공운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면 그 쇠 울타리가 딱 그 떨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순항 미사일들이 쭉쭉쭉쭉 빠져나와가지고 쫙 날아가면서 하니까 뭐 한 번에 한 100발씩 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KGGB를 저렇게 할 수 있겠죠. KGGB가 100km 날아가잖아요. 그 대량 론칭을 저런 데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폭격기죠. 일종의 폭격기예요. 순항을 하는 그런 물체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죠. 저기까지는 수송기가 맞아. 그런데 공중경보통제기? 전 세계 모든 공중통제 경보기 봐도 수송기 쓴 건 없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저게. 100% 민항기 개조예요. 신호 감청, 우리 백두. 저 수송기 모델이라, 아니죠. 민항기 모델이라고. 100% 민항기란 말이에요. 시즌2. 비주얼 정찰하는 거. 우리 금상이 아니라 금강입니다. 잘못 썼습니다. 금강. 저것도 100% 민항기에서 기반을 해요. 그러니까 수송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는데 저 카이의 그 안현호 사장하고 문재인 라인에서는
그 집 말 어떻게 한 거냐면 결국은 특수목적기도 군용수송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군용수송기 수요가 국내 것만 해도 140대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송기 자체 수요가 한 40대 되고요. 특수목적기까지 다 계산하면 한 140대 봐줄 수 있어요. 크게 봐주면. 그런데 저게 아니다 그러면 수송기는 40대밖에 못 쓴다. 그럼 저거 3조 들여서 개발할 필요 있냐 이렇게 되는 거지 얘기가. 오케이. 3조 들여서 개발하면 그럼 해외 시장 나가서 너 장사할 자신이 있냐. 근데 더 문제가 있죠. 왜 그걸 그 해외 시장 나가서 민항기 장사하는 걸 왜 국민 세금 저기 국방부 예산으로 밀어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근데 저는 처음에 저 말에 속아가지고, 그럼 할만한데 했는데, 두들겨 보니까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수송기는 수송이나 아까 말한 대로 순항미사일 대량 런칭 정도까지고, 나머지는 민항기예요. 뭐 드론 항모, 뭐 드론 같은 거 뿌리는 거. 그러니까 수송기는 그런 용도로 끝나는 거지 특수 목적기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용도로 끝내려면 그런 용도. 그러니까 결국 수송이랑 관계된 용도. 보통 수송기들이 아까도 KC390에서도 봤고 여기 KC390도 그렇고 아까 그 카와사키 C2도 그렇고 수송기들이 자체적으로 탱커 기능은 해요. 그 공중급유 기능은 갖고 있어요. 그 안에 기름 잔뜩 채워갖고 공중급유할 수 있는 건 돼 있어요. 그건 수송기들이.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는 순항미사일 대량 론칭, 드론 항모, KGB 대량 론칭 이건 수송기에서 공중에서 투하하는 물건의 성격이 바뀐 거지 비행기 자체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수송기 카테고리인데 수송기 카테고리다 그러면 그거 그냥 사서 쓰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수송기에서 제일 멋있는 게 이 순항미사일 대량 론칭이고 순항미사일 대량 론칭이고요. 이걸 이제 미국은 Rapid Dragon Op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보시죠. 직접 전에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수송기가 가면서 뭔가를 떨어뜨리죠. 네. 그러면 저기서 이제 순항미사일들이 저 케이지에서 나와가지고 하나에 12개씩 차여져 있는데 제가 이제 가서 때리는 겁니다. 그럼 저걸 만약에 10개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120발을 떨어뜨린 거죠. 8개를 했다 그러면 8개쯤 해요. 그 팔레트 수를 아까 카와사키 C2 같은 건 8개 했다 그러면 12개, 144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아작나 버리는 거예요. 뭐 저런 게 검토되고 있어요, 미국서. 저런 게 이제 수송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스마트한 일 중에 하나인데 수송기 자체에는 저 기능이 없는 거예요. 수송기는 그냥 멍사 모르고 물건을 떨어뜨리는 거고 저거 이렇게 그 좌표 입력하고 뭐하고 하는 기계는 따로 있는 거지. 그거를 비행기의 그 미션 컴퓨터에 혹은 에비오닉스에 그걸 결합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없죠. 그렇게 꽉 묶어버리면 오히려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그럼 이제 특수목적기. 이 특수목적기가 이제 카이가 이게 들어가질 못하는 시장이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개조 비행기 저기 위에 뭐 저거 이제 E737이죠. 보잉의 그 공중 경보 통제기죠. E737인데 저거 개조하는 건 우리나라 최고의 노하우 누가 갖고 있냐? 대한항공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안에 들어가는 각종 전자장비와 소프트웨어 저거 누가 해요? 카이가 안 하죠. 한화랑 LIG가 하죠. 그럼 카이는 뭐예요? 입지가 없어요. 개조해도 카이는 대한항공만 못하고 업력이 짧기 때문에 또 대한항공이 저거 무슨 개조 일을 그 전에 했었어요. 백두인가 금강이랑 할 때 그때 특히 저 개조에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전자파 차단이거든요. 그걸 대한항공이 다 했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합니다. 그럼 특수목적기 사업이 저게 부가가치 지능이 높은 건데 저게 카이 영역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카이가 눈을 자꾸 딴 데 돌리려고 했던 거죠. 문재인 안현호 때. 문재인 그림자 아래서. 카이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파격적 조건이 아니면 군용수송기 사업해서는 안 되는데 엠브라이어가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파격적 조건을 내놓을 리가 없죠. 군용수송기 사업에서 당분간 마음 비우는 게 맞고요. 특수목적기 사업에서는 부가가치의 지능이 높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전자장비와 지능은 한화 LIG가 하는 거고 개조는 대한항공이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특수목적기를 국산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게 국방부 쪽에서 내려야 되는 엄청난 결심인데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가 국산화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 특수목적기 개발에 과연 일정한 시간 안에 성공할 건지, 성공한다 그랬을 때 돈이 얼마나 들 건지 개발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개발 성공했을 때 국산화했을 때 얼마나 또 돈이 절약될 건지,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해서 글로벌 마켓에 얼마나 팔 수 있을 건지, 이게 다 어려운 게임이에요. 마음만 같으면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게 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거예요. 보잉이 막 바가지 씌우듯이 막 때리는 거예요. 시장은 작고 몇 대 쓰지는 않는데 물건 개발하기 까다롭고, 그러니까 보잉 입장에서는 본전 뽑아야겠다 이거지. 내가 3벌만 팔아도 들어간 개발비의 두 배는 돼야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걸 이제 우리가 많이 쓰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걸 좀 많이 써야겠다, 계속 발전시켜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하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중국과 러시아를 바로 지근거리에 두고 있는 나라니까, 우리는 하자 하면 저는 찬성. 근데 저걸 하게 되면 저 주인공은, 전자장비에 관한 주인공은 하나와 LIG고요. 개조에 관한 주인공은 대한항공이 됩니다. 그게 카이 몫이 없는 거예요. 마음 비워야 돼요, 저거에 대해서.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이제 카이의 보면 이제 제가 카이 전투기 고정익 쪽 좀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전투기 고정익 갈 길이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카이는 자기가 이렇게 괜히 민항기 가려고 이렇게 꽁수 쓸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우주 로켓 엔진 만들겠다고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다니까. 카이의 사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 사명은 국민들이 원하는 사명은 뭐냐면 중국을 억제하고 북한의 자유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항공 자주국방 전력이다. 그거를 만드는데 카이가 어떻게 기여할 거냐. 이게 카이의 사명이에요. 강 사장님, 임직원 여러분 아시겠죠? 그게 국민이 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세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날개 달린 고정익 전투기에서 할 일 많다 이거예요. 하다못해 프랍 웅비 KT1도 손 좀 보고 KT2도 만들고 KT3도 만들고. 그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살살 돌아다니면서 순찰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비행기고, 우리가 또 이제 앞으로 전투기를 세계 시장을 나가니까 그런 비행기도 이렇게 뭐라 그러나 콩나물 같이, 그러니까 콩나물 자체는 남지 않지만 큰 비즈니스도 아니고, 우리 고객 리스트에 올려놓기 위해서 쓱 이렇게 밀어넣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거든. 그게 좋다 이거지. 좀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좀 제대로 더 업그레이드 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FA50 같은 경우도 지금 블락 20 간 다음에 FAXX를 롱마랑 헤어지면서 하든지, 롱마랑 같이 손잡고 또 하든지, 롱마로부터 다 털어버리고, 그거를 예를 들면은 저 엔진을 F414EE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 드라이 추력이 한 15,600파운드 나오고, F답 하나 추력이 한 26,400파운드 나오거든요. 그럼 좋다고요, 저게. 그 옆에 빨간 박스 쳐놓은 거 F11013이 저게 이제 최신의 F16 업글 하면서 끼워놓는 엔진인데, 쟤는 드라이가 19,000파운드, F답 하나가 32,000파운드, 그러니까 한 20%씩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F16 지금 쓰고 있는 게 우리 FA50이 F404거든요. 드라이 추력이 11,100개 안 돼. F답 하나가 17,100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기체를 키운다든지 그래서 좀 더 연료를 많이 집어넣고 F414E 엔진으로 올마 타면, 지금 기준이에요. 앞으로 세상이 더 바뀌면 이제 저게 좀 더 올라가죠.
그럼 쓸만할 거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KF-XX 요. 지금 우리가 F414 400 엔진을 쓰고, 근데 그걸 2 엔진으로 하면 저게 드라이 두 발 쓰니까 저게 15,600을 두 발 쓰고, 애프터바너를 26,400을 두 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를 지금 F110, 131을 두 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저게 F15가 저걸 두 발 쓰고 있거든요. F15 신형들이. F110, 131을. 그러면은 저게 드라이 추력에서 하나가 19,200, 그 다음에 애프터바너 추력에서 하나가 32,500. 그러니까 두 개 쓰게 되면 애프터바너에서 64,000, 드라이에서 한 4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린 중국을 겨냥하면 되니까 미국의 NGAD랑 기본 컨셉이 같은 비행기를 딱 만드는데 미국 NGAD보다 한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낮은 거죠. 엔진 파워가. 예, 미국 NGAD가 지금 XA100 엔진을 쓰면 드라이 때 걔가 한 6만 파운드 나오거든요. 그런데 얘는 드라이 때 4만 파운드 나오니까 딱 3분의 2예요. 또 걔가 애프터바너 때 걔가 9만 파운드 나오는데 얘가 한 6만 5천 파운드 나오니까 얘도 한 3분의 2. 그러니까 좀 파워는 딸리지만, 예, 좀 파워는 딸립니다. 딸리지만 그거 좀 해볼만 하죠.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서 좀 더 오래가, 좀 더 많이 갈 수 있고. 그리고 좀 그런 어떤 다음번의 전투기에 관한 그런 제 얘기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좀 그런 스타디와 그런 타당성 조사와 또 그런 비전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무슨 민항기 간다고 그렇게 꿈틀거리고 무슨 저기 로켓 엔진 만든다고 뭐 하고 그거 뭐하는 함재기 만든다고 하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고. 아직도 그러니까 문재인 그늘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 그렇게 무서워? 그렇게 마귀 같은 장악력을 갖고 있어? 정신에 대해서? 왜 정신이 거기서 해방을 못해? 아까 말했잖아요. 문재인 안현호가 개발질한 거 5가지 얘기했잖아요. 그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중국, 북한이 싫어할 일은 안 해. 헬기, 드론 이런 거 안 해. 그 다음에 에너지를 소비시킬 일 해. 함재기, 항공모함, 뭐 수송기, 민항기. 왜 그 마법 주문에서 못 벗어나냐고. 아니 경영진이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애꿎은 젊은 엔지니어들 고생시키냐고. 삽질시키냐고. 참 깝깝한 거죠. 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안현호가 그 고급 드론 외면했죠. 그래서 저걸